법률용어 1번 준용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그 법조문에는요. 법조문에 제 몇 조 이래 돼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제 몇 조 이래 되게 되는데 제 몇 조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래 나오는데요. 이걸 조라고 부르고 이거는 조문에 이래 돼 있거든. 제 몇 조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읽는데 이것도 사회적 약속인데요. 동그라미 1번을 이걸 항으로 읽으시면 돼요. 항으로. 그래서 제 몇 조 몇 항 뭐 이래 읽으시면 되고 2가 돼 있으면 2항이 이래 되게 되고 항이 없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냥 제 몇 조로만 이래 돼 있는 조문도 이래 되게 되니까 제 몇 항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숫자가 1번이 이래 나오는 경우가 이래 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안에 다시 아라비아 숫자 1번이 이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1호로 읽으셔야 돼요. 1호로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고 민법은 이 1호로 끝납니다. 몇 호로 이래 끝나게 이래 되게 되고 근데 노동법이나 뭐 다른 법에 가보면 특히 사회보험법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가점 이래 나와. 가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항 1호 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목으로 읽으셔야 돼요. 목으로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1항 1호 과목 이래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은 이런 건 없습니다. 목으로 이래 읽어야 될 그런 거는 없게 이래 돼 있는데 다른 법에서요. 다른 법에서 이렇게까지 이래 되게 되니까 사회적 약속으로 이래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래 법조문이 이래 구조로 이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했던 조문들을 똑같이 이쪽에서 또 설명을 해야 돼. 또 설명을 이래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은 설명을 똑같이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4항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여기서 1항부터 4항까지 쓰고 특징적인 걸 또 사항에 또 써야 되거든. 사항에 또 써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문이 너무 늘어납니다. 양이 너무 늘어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양을 좀 줄이기 위한 입법 기술로서요. 입법 기술로서 1항부터 3항까지를 여기서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끌어다 이래 쓰겠다. 그래서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불러요. 준용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면 그러면 준용한다라는 한 글자만 써버리면 한 글자만 이래 써버리면 그러면 한 문장만 써버리면 굳이 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쓸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법 조문의 양을 줄이기 위한 입법 기술이 준용이다. 입법 기술이 이래 준용이 이래 되게 되고 이거하고 구별해 보셔야 될 게 명시적으로 조문에서 이렇게 준용한다라고 이래 조문이 있으면 그게 따라서 준용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게 되는데 조문이 없어. 근데 준용한다는 이래 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제 몇 조와 관련되는 내용은요. 그 관련되는 내용은 A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A에 대해서만 이래 그 라지 A에 대해서만 대문자 A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사회 현상이 언제나 대문자 A만 일어나진 않더라 이 말입니다. 대문자 A만 일어나진 않고 스몰 A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 스몰 A도 이래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준용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 똑같이 처리해주면 돼. 똑같이 이래 처리해주면 되는데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없어 지금. 준용한다라는 이래 표현이 없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모습이거든. 비슷한 모습이고 그냥 라지인지 스몰인지 그 차이만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명시적으로 법에서는 준용하지 않지만요. 비슷한 모습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비슷하게 처리해주는 게 비슷하게 이래 처리해주겠다는 거. 그걸 유추 해석이다라고 부릅니다. 유추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슷하게 적용해 주겠다는 거. 이걸 유추 해석, 유추 적용 이렇게 표현하게 이래 되게 되고 이거는 법에 명시적인 조문이 있어. 명시적인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문 표현이 준용한다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하나만 더 주의하시면 준용이라고 해서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본질 자체를 달리하는 영역들이 있거든. 본질 자체를 달리하는 영역들이 있게 이래 되게 되면 약간 수정해서 변형해서 적용합니다. 변형해서 적용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100%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수정이 필요하면 본질이 필요하면 그 본질 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수정할 때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용해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고 무협지 좀 읽어보신 분들은 변초라는 걸 좀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초식을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스승님을 만나잖아.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그 적군을 원수를 제압하는
특검 무공을 하나 배워. 특검 무공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무공에서 일장 뭐 이렇게 해서 거세오 전진 뭐 이렇게 귀화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수정에 들어가 응용력 이런 게 항상 전투에서는 그대로 찌르지는 않더라.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면에서 45도 각도로 찔러 왔을 때 나는 왼쪽으로 피하면서 옆으로 찌르고 이렇게 그 책에 적혀 있거든. 책에 적혀 있는데 언제나 걔가 45도로 찌르지는 않거든. 48도 뭐 한 50도 이렇게 찌를 수도 있게 되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인기응변을 발휘해서 변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대로 적용하진 않는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진 않고 조금 수정해서 이래 적용한 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준용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읽어보면 준용이란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요 다시 규정해야 될 때 조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393조를요 763조 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어느 범위까지 받을지에 대해서 조문에서는 채무불이행 393조에서 규정해놨거든. 규정해놨는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도 똑같이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필요하거든.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앞에 393조를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준용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유추 적용, 유추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법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차이점, 준용하고 차이점이 법조문에는 준용한다처럼 이래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느 한 사례에 마땅히 적용할 만한 조문이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비슷한 걸 이래 찾아서 이 해당 사항을 설명하는 조문은 없는데 비슷한 조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비슷한 조문이 있을 때 그 비슷한 걸 찾아서 적용하겠다. 그걸 유추적용이라고 유추해석 유추적용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유추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양걸로 2번 선의약인데 이것도 법학에서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국어적 개념하고 달라요.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선의라는 것은 모른다는 사정, 몰랐다는 사정, 그 사정을 선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악의는 알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사정, 그 사정을 악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선의는 몰랐다는 걸 말하는 거고 악의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 그걸 말하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걸로 3번 제3자인데요. 법학에서 제3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3자라는 표현이 이래 많이 나오는데 제3자는 원칙적으로요.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입니다. 이외의 모든 자를 제3자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길에서 뭐 싸움이 일어날 때 제3자 빠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는데 싸움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일정 부분에 가보면 이거보다 다시 또 제한에 들어가요. 제한에 들어갑니다. 당사자 말고는 다 제3자인데 그 중에서 누구만 이런 느낌으로 이래 설명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래서 모든 제3자를 다 보호하진 않는다. 모든 제3자를 다 보지는 않고 그 중에서 누구만 이렇게 다시 또 함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다른 말 없으면은 그냥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제3자인데 다시 또 함정에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 다시 또 제한을 시켜놓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래 찾으셔야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4번 추정과 간주의 문제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추정의 문제를 이래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하나 이래 설명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게 교재 동그라미 1번 추정의 예를 보시면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 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련말도 이런 소련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사망했을 때 아빠가 이래 사망했을 때 상속을 누가 받을지, 이제 상속을 이래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속 순위에 대해서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천조에서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입니다. 직계 비속, 자식들 이 말입니다. 비속이라는 게 자식들을 이래 말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 아들이든 딸이든 상속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를 아예 안 줬어요. 여자를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자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장남을 더 많이 줬었습니다. 옛날에는 장남을 더 많이 차등을 뒀는데 지금은 아들이든 딸이든 뭐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자식들은 똑같이 상속을 이래 받게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상속을 받고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죠.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부모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게 직계존속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부모님을 직계존속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 주 사망 당시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겠죠. 그죠? 배우자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배우자들은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같이 상속을 이래 받는다. 그러니까 직계비속 상속 받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같이 받고 직계존속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배우자겠죠.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되게 되니까 부모님의 배우자 말고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때 부모님의 상속을 받을 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같이 받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며느리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게 되고 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없으면 단독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단독으로 이래 배우자가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남편도 받고 부인도 받습니다. 부인만 받는 게 아니고 남편도 똑같이 부인이 사망했을 때 남편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고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배우자도 없게 이래 되게 되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가 이래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잖아. 상속이 이래 되면 이게 좋겠다 이런 느낌, 따뜻한 뭐 계부럽 이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가 이래 막 흘러 들어와. 채무가 그 상속은 좋은 것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빚도 막 흘러 들어가거든. 빚도 이래 흘러 들어가게 이래 되게 돼. 빚도 다 넘어갑니다. 빚도 채무도 같이 넘어가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따뜻한 느낌이 아니야. 어떤 집에 가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느낌이 이래 되게 되고 갑자기 막 내 채무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빠 채무까지 다시 또 눈덩이처럼 다시 또 얹어버려가지고 눈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채무도 같이 이래 상속이 이래 되게 되니까 완전 좋은 것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이래 좋은 거는 좋은 게 이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개민폐가 될 수 있다. 개민폐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 사람이 막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막 고지서가 막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게 이래 되는데 웬 그 고지서가 날라오냐 그러면 당신이 얘도 없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네가 갚아라 이래 갑자기 통지서가 나오고 은행 특강 같은 거 일어나오면 그 은행 직원들 대부계라고 해가지고 대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 그리고 있더라고 이거 그리고 있어 가계도를 그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식 누구야? 이러니까 얘가 자식이다 이랬는데 걔가 상속 포기해버렸거든. 상속을 이렇게 포기하니까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같이 포기했고 배우자도 같이 포기했어. 이제 배우자도 같이 그 집안은 다 포기했어.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인 가게도 호적등본 떼봐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얘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이래 다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결정. 사촌인의 이래 반결정. 사촌들이다 이렇게 할게요. 사촌들이 이래 순서대로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가바거라고 부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아들이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 부모님이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추락해서 죽어버렸고 재산은 얘만 있다. 만약에 한 10억 정도 있더라. 10억 정도 이래 재산이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첫 번째 갑이 먼저 사망했을 때, 갑 먼저 사망했을 때를 한번 그려드리면 갑이 먼저 사망했다.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거든.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이래 받게 되는데 따라서 죽어버렸거든. 따라서 사망하게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을만 단독 상속입니다. 10억을 단독 상속을 받게 이래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먼저 사망했다. A가 먼저 사망하게 이래 됐다면 그러면 얘가 죽었다. 먼저 사망했다. 그 다음에 갑이 죽었죠. 갑이 죽었으니까 갑이 사망할 당시에 자식이 없네요. 자식이 없게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2순위가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이 2순위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 없는 상태에서 아빠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직계존속과 배우자거든. 배우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을과 병이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공동으로 이래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먼저 죽으면은 을이 혼자 독식, 혼자 다 먹게 이래 10억을 다 먹게 이래 되게 되고 저기 A가 먼저 사망했을 때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지 이래 되게 돼요. 나누어서 이래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분쟁이 장난이 아니야. 이 분쟁이 이래 장난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이게 돈이 최고거든요. 이겁니다. 100억이에요. 100억이다. 그러면 칼부림 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로펌을 차가지고 총출동해가지고 변호사 12명 선임해가지고 이래 법원에 나갈 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기게 이래 되게 되고 다들 이래 자기 유리한 주장을 해. 유리한 주장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게 이래 계속 싸우게 해서 시부모님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뭔가 좀 해결해야 되겠더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에서 30조에서요. 30조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별 조문을 하나 이래 만들었는데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는요. 사망했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시켜버립니다. 법에서 이래 추정을 시키게 이래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가 먼저 죽었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같이 죽은 걸로, 사망을, 동시 사망을 추정시켜버리고 그러면 같이 죽었다고 추정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얘네들 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성사고를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동시에 0.001초까지 동시에 딱 같이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덜 탈 수도 있고 빨리 탈 수도 있게 되게 되고 옷을 뭐 더 입을 수도 있고 덜 입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술잔을 들고 있었으면 더 빨리 타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화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같이 죽은 걸로 이래 보게 되니까 얘네 둘 간의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상속을 이래 받게 만들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그게 동시사망 추정의 이래 기능이 이래 되게 되고 법에서 추정하는 기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매할 때가 있거든.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이걸 추정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법조문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을 막게 되는데 대신에 이게 추정으로 한다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밑에 간주시키는 경우가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입증을 통해서 깰 수 있습니다. 입증을 통해서 이렇게 깰 수 있다.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 죽었다는 걸 밝혀내버리면 혼자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 상속을 이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제 비행기 추락한 데 가는 거예요. 실제 비행기 추락한 데 이래 찾아가가지고 뭐 외국에서 추락했다 미얀마 이런 데서 추락했다 그러면 원주민을 이래 찾아서 혹시 비행기 추락했는 거 옆에서 봤다 뭐 이렇게 현지어겠지 미얀마란 말로 그래가지고 추락했는 걸 봤다라고 이래 했을 때 혹시 얘가 기어 나오진 않았나 뭐 이러니까 또 원주민이 마침 내가 봤다 뭐 아빠 머리통을 들고 애가 기어 나오는 것까지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애가 내가 끄집어 가려고 보니까 죽어버리더라 뭐 이래 됐다면 그 원주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 이래 세워서 얘가 아빠 머리통 들고 왔다는 걸 원주민이 증인을 세우면 아빠가 먼저 죽은 거잖아. 아빠가 먼저 죽은 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단독 상속이 이래 되게 돼요. 따라서 입증하면 깨집니다. 입증하면 이래 깨지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추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밑에 간주는 입증만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증만으로 깨지지 않고 뭔가 다른 심판을 받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지 효과가 뒤집어지고 번복이 이래 되게 되는 거지. 간주는 입증만으로 깨지지 않는 게 그게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입증했을 때 깰 수 있는지 아니면 입증만으로 깨지지 않고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법 조문을 보실 때 추정으로 돼 있는지 간주로 돼 있는지를 잘 구별해야 되겠네. 잘 구별해가지고 이걸 입증으로 깰 수 있는지 안 깨지는지 그게 차이점의 실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조문 표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출제자야. 그러면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본다. 당연히 반대로 냅니다. 추정을 간주로 내고 간주를 추정으로 이래 출제하는 그게 법조문으로 장난치는 제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잘 구별하셔야지
되게 되겠죠. 이것도 기출이 됐습니다. 동시 사망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동시 사망은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더라. 추정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보면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 존재를 다투는 쪽에서 엄마죠. 을이 다투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고요. 그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 간주는 당사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 게 차이점. 입증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 게 차이점이고 그대로 그 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추정과 다릅니다. 추정과 이렇다라고. 그다음에 하나 더 옆에다 써두시는 게 간주라고 돼 있는 조문들은요. 조문들은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다 간주 조문입니다. 본다라고 돼 있는 조문이 간주 조문이 되게 되니까 간주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뭐한 것으로 보겠다, 본다라고 돼 있어.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본다라고 돼 있는 조문이 간주 조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의 문제를 보시고 의제한다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인데 이 의제라는 표현이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주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조문 표현에서는 이게 더 많이 볼 겁니다. 본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더 많이 보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본다로 돼 있는지를 이래 잘 구분하시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5번 대항하지 못한다인데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항은 주장으로 바꿔 읽으시면 돼요. 대항은 주장으로 이렇게 바꿔 읽으셔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효력을 무효라는 사정을 무효라는 효과를 이걸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6번 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조문 표현이 또 이걸 구별해야 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지 구별하셔야 되는데 차이가 뭘까?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의무겠죠.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의무가 이랬다 생기게 되는 게 그게 조문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할 수 있다가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첫째 줄 민법은 실종선고 요건을 갖추어 그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조문 표현이 이래 돼 있거든. 하여야 한다 이라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로 안에 이걸 의무 규정이다 이래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없어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자체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걸로 평가를 받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근데 옆에 취소할 수 있는 그 법률행위는요. 일정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래 되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할지 말지가 그 자유에 맡겨져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자유다 이걸 법학에서는 갈로 안에 재량이다 이라고 부릅니다. 재량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재량 규정이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게 행정법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행정법에서 어떤 국민들이 뭘 요구를 했을 때요. 요구를 했을 때 국가가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요. 답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 국가가 꼭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재량인지 의무인지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이래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재량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의무면은 반드시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만약에 의무인데도 안 하면 그거는 불복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2차에서 보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랬대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거든.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그거는 다툴 수 있게 돼요. 근데 재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국가가 꼭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재량으로 돼 있다면 그거는 안 했다고 해서 뭔가 위법이 없는 거잖아요. 위법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안 되는 겁니다. 다툴 수 없게 불복을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이래 생기게 되게 되는 거죠.